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JTBC가 어렵다는 말 드렸죠. 지금 빚을 200억 넘게 못 갚아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중앙일보도 사실상 임직원들의 월급을 깎느니 등등등등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지 결과적으로 이제 부도가 난 것과 마찬가지인데 해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답니다. 법원에 해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빚을 못 갚아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빚 탕감 좀 해주시고 빚도 좀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가 해생을 신청하는 겁니다. 해생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부도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JTBC하고 중앙일보의 그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중앙일보가 말이죠. 그렇게 못 나갔던 데는 아닙니다. 조중동이었어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였단 말이에요. 즉 동아일보보다 중앙일보가 더 앞섰다는 얘기는 판매 부스가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아일보도 아직 그래도 멀쩡한데 동아일보도 돈 못 벌거든요. 채널A 큰 돈 못 벌어요. 그래도 동아일보는 아직 그래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일보가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이게 바로 나쁜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요. 중앙일보가 보수지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중동. 동아일보다도 앞서가니까. 그런데 갑자기 중앙은 보수, JTBC는 진보, 이런 쪽으로 간 거야. 아니 JTBC가 언제부터 지금 중앙그룹 안에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저 좌파 흉내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모두 배척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겠죠. 양쪽을 모두 잡는다. 중앙은 보수 쪽으로, JTBC는 진보 쪽으로, 우파 쪽으로, 좌파 쪽으로. 자기들은 우파 좌파라는 말 안 하고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중앙일보를 보겠습니까? JTBC가 얼마나 MBC보다 더 했다니까요. MBC보다 더해. 그럼 JTBC 꼴 보기 싫은데 중앙일보를 보겠습니까? 같은 쌍인데. 또 좌파들은 말이죠. 중앙일보는 저쪽인데 JTBC만 이쪽이다? 그럼 또 좌파가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파와 좌파로부터 모두 배척당하게 생긴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미디어 환경의 급변, 다시 말해서 TV를 누가 봅니까? TV에다가 광고 안 합니다. 광고하려면 유튜브에다 광고합니다. 그런 광고 환경의 급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조선일보하고 그리고 TV조선은 흑자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 흑자 납니다, 지금도. 그리고 TV조선은 자기 나름대로 살 국리를 찾아가지고 트롯이라는 걸 또 개발을 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정말 너무나 이상한 행보를 보면서 양쪽으로부터 모두 배척받고 언론으로서의 이제 인정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언론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상품하고 달라요. 물론 다른 상품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그러나 언론이야말로 만약에 국민들이, 독자들이 이걸 배척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품이야 그렇게 이념이 들어갈 리도 없고 상품이라는 건 좋기만 하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JTBC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뉴스고 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걸 안 믿는데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JTBC에서 방송하는 걸 안 믿는다. 그런데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믿는다 하더라도 뭔가 저 방송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누가 그걸 갖다가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이다 그러면 라면이 좌파 라면이 있고 우파 라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이 상품, 뉴스 상품이라는 거는 여기에 말이죠. 색이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좌파색이 들어가고 여기 우파색이 들어가고. 차라리 말이죠. 중앙일보하고 JTBC가 한쪽으로 우파 색깔로 계속 갔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가려면 좌파색으로 딱 가든지. 근데 좌파 쪽에서는 오히려 MBC한테 치이고 우파 쪽에서는 조선일보라든지 내지는 또 TV조선한테 치이고 양쪽으로부터 치이니까 설 자리를 잃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임직원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중앙그룹의 지금 성명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중앙그룹 최고 경영진으로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영진은 자금 경색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그룹의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채무 부담에 자본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득이하게 오늘 JTBC, 콘크리트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홀딩스, 중앙 P&I가 법원에 해상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홀딩스, 중앙 P&I가 법원에 해상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그룹 거의 전체라는 말이죠. 해상 절차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제도이며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이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경영진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법원에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앙그룹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고뇌 어린 선택이자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투명하고 질서 있는 과정입니다. 모쪼록 모든 그룹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흔들림 없이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경영진은 법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 구조를 조속히 개선하고 상장사 거래 정상화를 포함한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앙그룹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임직원 여러분의 저력과 경영진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하나로 모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최고 경영진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중앙그룹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도 드림. 이게 홍씨들 아닙니까 이게 중앙그룹이. 그런데 원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삼성에서 이제 광고를 하셨다는 말이 있죠. 삼성의 외삼촌 아닙니까? 중앙그룹 회장이 홍라의의 남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삼성하고 멀어졌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 그때 여기가 말이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러면서 당시 삼성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삼성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재용이 어려울 때 나무라를 하고 말이죠. 그 반대쪽에 쓰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삼성에서 여기다가 광고를 쓰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광고가 엄청난 그런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정부 광고, 삼성 광고, 뭐 그리고 현대 광고 이런 대기업 광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런 언론 그룹을 먹여 살리는 하나의 젖줄인데 삼성의 어떤 그 사실상의 지원이 끊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려워졌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략 실패라고 봅니다. 중앙일보와 JTBC가 뭔가 한쪽으로 가지 않고 서로 다른 양쪽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념적 색채를 가지면서 양쪽으로부터 모두 배척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좌파들은 말이죠. JTBC를 자기 쪽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러겠지만 우파에서는 JTBC를 전혀 방송으로 취급도 안 하죠. 안 보죠.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요새 몇 번 봤네요. 그게 답니다. 중앙일보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안 봅니다. 우리 우파도 안 보고. 원래 우파가 봐줘야 되는데 중앙일보를 누가 우파라고 생각합니까? JTBC 때문에 우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좌파는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앙일보를 보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배척당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말이죠. 이 홍씨 일가가 별로 그렇게 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JTBC라든지 또 중앙일보라든지 여기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이제 또 일자리를 잃을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할 텐데 아마 지금 뭐 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월급이라든가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챙겨줘야죠.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글쎄 회생 절차를 통해서 살아나겠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물건이 또 잘 팔리고 새로운 물건 만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물건이 뉴스인데 뉴스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접해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